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과 지역구인 입장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네. 교육행정 그 질문 답변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비율이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은 이러한 그 변화를 반영해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과 정책의 한계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한국 문화의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모국 언어, 문화 교육은 부족할 그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데 치우쳐 있고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장점을 개발하는 측면이 좀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의 수용성 증진과 상호 이해 증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소홀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그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에 있어서 현재 시스템이 언어, 문화 적응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은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래서 기존의 보호 중심 또는 한국 문화에, 한국 역사에, 한국 언어에 동화하는 동화 중심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에 바탕을 해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이렇게 필요하다면 학교 현장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정책과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순한 문화동화나 병렬적인 공존, 우리 옆에 그냥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통합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을 위한 상호문화적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서요, 올해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 24개 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유치원 40개 유치원 운영, 그리고 상호 문화교육 27개 학교, 이중언어 학교 15개 학교,
다문화 꿈길 성장학교 38개 학교 등을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대학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다문화 수용성을 넓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정책을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수가 잔뜩 자료를 써주는데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따 차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또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같이 이제 봐가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충남의 다문화 학생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문화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썼던 그 자료들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인데요. 여기서 얘기는 충남의 다문화 학생 수가 2025년도에는 11,569명에서 2024년도 13,430명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설명드리고요. 전체 학생 대비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요. 다문화 학생 수는 경기 서울에 이어 충남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전남에 이어서 충남이 2번째로 높습니다. 이 자료를 두 번째 자료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충남의 지역별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충남 내 그 지역별 다문화 학생 수는 아산, 천안, 당진 이렇게 순이 되겠고요.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청양, 금산, 부여 순으로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충남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남에 이어서 충남이 2번째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충남교육청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료 네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충남 다문화 학생의 밀집학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밀집학교의 개념은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충남은 여기 그 자료를 보시면 4번 자료와 같이 모두 8개의 학교가 밀집학교에 해당합니다. 자료 5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5번째는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의 그 국적 현황인데요. 국적 현황은 저기에 보시다시피 그 전체 밀집학교의 학생의 그 국적 현황을 보면요. 전체 1213명 중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여기 중앙아시아는 한국계 학생들, 국적 학생 642명, 52.9%로 가장 많습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의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임을 이 자료 5번째 이렇게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본 의원은요, 현재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 중도 포기 문제에 대한 연구 모임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4월 말에 아산의 둔포초등학교, 그리고 신창초, 아산 남성초, 이 신창종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현장에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또 이렇게 이제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그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청취해 봤는데요. 첫 번째 그 둔포 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자주 이렇게 이동을 하신다. 많이 그 여기에 그 도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면 밀집 학교에 근속하시는 평균 그 연수가 한 3.42년 정도 이렇게 되신다고 그랬는데요. 둔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둔포 초등학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그 신창초등학교는 여기 자료가 없는데 그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형님이 의견이 그 한국 학생들이 너무 역차별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신창 중학교에 갔을 때 제가 거기 교장 선생님께 들은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그 다문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문화 학생 전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교육감님께서 그냥 그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편하게 드렸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그렇게 연구 모임을 자발적으로 또 조직하고 이끌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개인 차원에서도 이 20여경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직접 현장 방문을 하시고 또 나오는 의견 청취하셔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20여경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과 진로 문제 해결을 해서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 전형과 또 사회 다양성 전형을 운영해서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진로 연계 캠프, 이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또는 젊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진로 설계 역량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비주배경 학생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아산에서 부모님도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한 그 학생들이 역차별받는다라는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해서 이주 배경, 비주 배경 학생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요. 비이주 배경 보호자를 위해서 좀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좀 덜 걱정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어울림 프로그램과 이중언어 교육 학교를 확대하는 등을 통해서 이주 배경 또는 비이주 배경 학생들 역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의 권리와 필요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주 배경 학생 가운데 특수학생 진단과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차별 없이 이건 비이주 배경 학생이라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들도 군데군데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점들 말씀 주시면 또 학부모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 저희도 직접 들으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은 채워 나가면서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예, 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문화 학생들만을 할 수 있는 그 전형. 네,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문화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해도 진학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럼 그 정도 근데 이제 신창초등학교, 신창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예. 하셨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지금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 받으니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을 좀 해달라. 그러한 부분을 아까 이제 좀 약간 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딴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요?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좀 한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 숫자가 적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핵심은 그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 과정을 한국 학생들이 좀 더 지금 배려받을 수 있는 교육 지금 과정을 그래서 의원님 제가 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창초등학교하고 둔포초등학교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유난히 높은 학교 아닙니까? 네네. 그 두 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좀 다르게 하자, 차별성 있게 하자 하는 것을 가을서부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아산교육청 중심으로 논의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성초등학교 네. 거기 교장 선생님 그때 안 계셨고 그 교감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말씀이 그 학생들이 그 다문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거기 그 한국어 학급을 좀 더 개설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그 학교 의견 들어가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이제 남성초등학교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게 보면 그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정도까지만 가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적 필요 또 학습 언어가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밀집학교의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로 할 건지 시공학교로 할 건지 등을 포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 부서도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인문계와 실업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계로 진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굉장히 갈 길은 멀지만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기여하는 그 인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인문 독서 교육을 포함해서 그 학생들의 학습 언어 이해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질문 내용에 그 이제 아산교육 전체적인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안 해주신 게 그 선생님들 밀집학교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예. 평균적으로 한 3.42년 예.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1년 반 정도면 다 이렇게 내신을 쓰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교육의 안정성이 없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여개 학생 밀집학교의 선생님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3.55년입니다. 둔포초가 열심히 좀 2.08년으로 짧고요. 그래서 현재 초중등 한국어 학급 담임교사 전보 가산점을 드리고 있고, 중등 한국어 학급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을 드리고, 또 초등의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담임교사 경력 전보 가산점을 부여해서 사기 진작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이 밀집학교 교사에 대해서 인사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좀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초등과 교육부에서 예.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20여경 학생 교육 지원 법률입니다. 가칭. 이 특정 학교의 20여경 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충남교육청도 밀집 현장을 좀 완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정도 이제 다문화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거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원적 학교가 따로 있고 순천향대학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네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문화 학부형님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그런 부분도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상당히 좀 앞선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미래 학교의 개념에서 지금 이제 다문화 학생들만 어떻게 이렇게 그 특성화 학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문화 학생들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폐교하는 학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수학교가 가급적이면 아주 중도 중복 장애가 심각하지 않으면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2주배경 학생도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학교 설립을 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 받는 것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국제교육원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순천향대학교 이쪽을 좀 원하지 않는 정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예. 위탁 한국학급을 순천향대에서 운영하는데 얼만큼 원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학생 개별의 언어 수준, 또 문화 적응도, 또는 그 학업 학업 성취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학교를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전용 학교를 세우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더 연구를 해볼 과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늘 그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그 학생들이 또 중도 입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또 학교에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그쪽에서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 성장 단계에서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예, 성장 단계에서 이제 거기서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이제 어떤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교육 시스템 상에서는 그 막바로 이렇게 학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사전에 그 학교에 막바로 투입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어떠한 한 6개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랭귀지 코스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게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뭐 학교를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해본 결과들이 장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 주실 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의 소통 부재다 그러는데 차라리 외국처럼 이민청이나 이런 데 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으면은 학교를 보내는 이런 정책을 하면은 그 고민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에다가 교육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폭넓게 고민해서 그래야 학교들도 다문화 교육 정책에 관해서 지금처럼 인력은 인력대로 드리고 시간은 드리고 예산도 드리는데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여전히 아주 의미가 있는데 좀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과제로 삼겠다. 예, 이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교육감님은? 하여튼 걔들을 제대로 좀 언어나 문화나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된다는 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입장 지역의 초등학교 통폐합 및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여기 첫 번째 띄운 자료는요.